그러니까 구나님이 지난번에 마지막에 질문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남들을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은 나는 알고 쟤는 모르니까 그저 속인다는 거지. 이게 그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 즉 내 원숭이 같은 경우도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침팬지도 그런 것 같고. 침팬지도 그렇고, 그거는 뭐 인정해야 돼요. 그 사실을. 침팬지도 남을 속인다든지, 그죠?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숨긴다든지 하는 게, 네, 오셨어요? 예. 네. 네. 앉으세요. 지금 막 얘기 시작했는데, 예. 지금 막 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게, 그죠?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과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서로 구분해서 나만 알고 제 머릿속엔 없도록.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의 타인의 마음, 다른 침팬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독립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마음이론이 발달한 거 아니냐. 맞긴 맞는데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도 분명히 이게 했을 거고, 그죠? 네안데르탈인도 분명히 아주 친밀하고 이랬을 거예요. 지난번에 나왔지만 네안데르탈인 중에 일부가 호모사피엔스 집단에 흡수된 것 같은데, 그죠? 일부가 흡수돼서 이렇게 이제 갖다 기르고 이렇게 교배된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인 교감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알아채리고, 그죠? 저 사람의 감정과 내 감정, 또 어떤 그 사람의 신념이나 의도.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의도예요. 의도하다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그죠? 그럼 뭐가 다른 거냐? 그죠? 뭐가 다른 걸까요? 지난 시간에 처음 했던 말에 힌트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지난 시간 맨 처음에. 맨 처음 뭐 말씀드린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맨 처음에.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요. 그러니까 침팬지의 마음이론은 다른 침팬지에 대해서만 작동해요. 그런데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의 마음이론도 다른 네안데르탈인에 대해서만 작동한다는 거지. 근데 사피엔스의 마음이론은 다른 사피엔스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사피엔스의 마음이론은 고양이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이 식물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하늘에도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과작동이에요, 과작동 일종의. 넘쳐 흘렀다고 이제 저는 표현 쓰는데 범람했다고. 범람했는데 이 결과가 엄청난 거죠. 근데 원래 자연계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안 되냐면은, 아니 내가 호모사피엔스인데 다른 침팬지를 보고서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내 사랑하는 마음,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거의 그런 식으로 의인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한테 불리하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내 마음이론은 다른 동족의 다른 개체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추측하려고 진화하는 거지, 적용 대상이 이런 데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게 쉬운 얘기예요. 원래는 다른 데 적용되면 안 되는 거지. 왜 원래 안 됩니까? 그러면은 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기 나왔던 것처럼, 나무에 대해서 어떤 마음 이론을 가지고 내가 마음 이론을 적용시키면은, 그래서 내가 싹 갔는데 나무집이 이게 우연히 흔들려가지고 나를 싹 이렇게 해서 얘가 나를 사랑하나 보다 해가지고 이거 껴안고서 얘랑 결혼하겠다 이러면 이거는 나는 유전자를 못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마치 사람처럼 계속 취급해가지고, 그죠? 어떤 의도나 뭐를 가진 것처럼, 의도나 감정, 소망을 가진 것처럼 얘를 계속 대해주면은 내 생존 가능성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아니 쉽게 말해서 침팬지가 다른 원숭이 좋다고 쫓아다니면은 원숭이랑 침팬지는 종이 다르니까 유전자를 남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대상 특정적으로 유전적인 진화가 일어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먹이를 고르는 것도 그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새나 이런 동물들은 특정한 먹이만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특정한 먹이만 먹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근데 그렇게 진화해요. 왜냐면 그 진화하는 환경에서 그것이 가장 적합하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것에서 반응하도록 그렇게 진화하도록 설계가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론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을 파악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지, 사람에 대해서만. 그거를 침팬지나 코끼리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피엔스니까 그렇게 진화했으니까 그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코끼리에 대해서 마음이론을 적용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실은. 코끼리가 우리와 같은 감정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우리는 사피엔스니까요, 사피엔스니. 근데 코끼리의 의도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연장선에 있으니까, 그죠? 에너지를 공유하게 쓰긴 하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통된 게 있지. 공통된 기반이 있으니까 특히 포유류, 코끼리나 고양이나 개쯤 되면은 이제 신피질도 있고 상당해가지고 감정 수준도 있고 해서 우리랑 이제 뭐 교감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는, 그죠? 근데 인간처럼 취급하면 안 되지. 그죠? 구분도 해야 돼요. 구분도. 명확한 구분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분.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는 원래 구분하도록 진화해요. 두뇌는 구분하도록 진화한 거예요. 원래 뭐든지 구분하도록. 모든 것을 다 사랑하거나 모든 것을 똑같이 대하라고 진화한 게 아니라 구분해서 대하도록 진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두뇌는. 당장 먹이부터 우리가 구분해서 먹잖아요. 그죠?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게 다르다는 게. 그걸 잘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피엔스니까 자꾸 뭘 적용해서 생각하는데 이 마음이론을.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동물들한테 적용하면은 맞는 것 같죠. 고양이. 그죠? 강아지. 이렇게 하면, 야, 얘들도 뭔가 의도가 있고, 감정이 있고, 뭐, 그죠? 뭐, 아는 정보가 있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정보를 우리 인간 수준으로 얘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까 연필을 보여주면 못 맞춘다고 얘들은. 고양이나 코끼리, 얘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일정 규모의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네. 지식이나 정보 같은 건 아닐지라도 아주 그러니까 고도의 그건 아닐지라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교감도 하고 서로 리더십도 가져가고 막 그런 있지 않나요? 근데 군집생활이라는 게 그게 이제 개미나 벌 이런 건 해당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신피질을 가진 영장류 정도는 그렇죠. 이게 신피질까지 와야 돼요. 그 정도까지. 내가 커야 돼요. 일단 내가 커야만 그 사회적 상호작용에 그걸 쓰니까. 늑대나 사실 이런 아, 그렇죠. 걔들도 신피질이 있어요. 일부 그러니까 있어요. 예. 걔네들이 예. 리더를 따라가고 서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무리를 이끌어나고 하는 것도 안에는 또 그 안에 또 대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있긴 있죠. 걔들끼리도 자기들이 정보라든지 이런 거, 그죠? 있긴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수준으로 이거를 그건 아니에요. 통과하는 틀린 믿음 과제를 통과하는 정도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연필을 보여주면은 늑대는 그 안에 연필이 있는 줄 알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그게 그거 아니었어요. 그죠? 그죠? 그 정도의 차이로 설명하기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아니 그 저는 여기서 예. 상대가 의도를 파악한다는 예. 점에서 사실은 그들도 상대의 그렇죠. 개체에 네, 대해서 네. 의도를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 무리 안에서 활동 상황들 안에서는 하겠죠, 그거는. 예.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 네.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선다니까요. 이게 정도의 차이를 넘어서는 차이라고 볼 수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따지자면 이게 분명한 정도의 차이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제가 제 머릿속에 뭘 알고 있냐고 했을 때 연필을 보여주고 나면은 다른 애들은 다 연필을 생각한다니까요. 그거를. 예. 쟤는 모른다는 생각을 잘 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딱. 침팬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죠? 제 머릿속에, 내가 아니까. 그걸 지난번에 유아적 전지 상태라 그랬는데, 그죠? 자기중심적 상황에서 물론 그걸 체크하는 방법이 참 어려워요. 체크할 수가 없는데, 일단, 물론 한편으로는 다른 애들이 모르니까 알려준다, 이런 정도의 반응은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다음까지 나가는 거죠. 이게 참 묘한 게,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묘한 게 뭐냐면은, 예, 단순히 겉으로 행동하는 건 비슷비슷한데 우리 인간은 그게 이제 타인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실체처럼 존재를 하고 그게 이제 결정적인 단계예요. 그러니까 실체처럼 존재를 하고 그게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그죠? 저 사람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팬지들도 이 정도는 비슷하긴 한다는 거죠. 그죠? 하는데 우리 사피엔스는 넘쳐 흘러가지고 대상 막 적용한다는 거야, 막.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든지. 그렇죠. 예. 뭐 아까 토템 같은 것도 저기에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거죠. 다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적용하면 안 되는 대상인데
그러니까 원래 자연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해서 이제 특화된 대응들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능력은 다른 침팬지, 즉 사회생활 내에서 다른 침팬지들끼리, 다른 네안데르탈들끼리 적용하면서 그 사회생활 내에서 사회적 역학관계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 진화한 능력인데, 그것을 다른 대상들에게 적용하면서부터 다른 그 사피엔스와 돌뭐 이런 거. 그렇죠, 하늘 뭐 적용하는 거죠 다. 그렇죠. 하늘에 적용하면 바로 이제 하늘이 이제 어떤 감정과 하늘의 마음을 뭐 설정하게 되고, 그죠? 하늘의 어떤 의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그 배후에 어떤 행동이나 현상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발생하면은 그 배후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 배후에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저것의 속에 있는 것이 결정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쉽게 말해서. 그럼 신화나 의인화 같은 것도 연장선상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이게 의인화예요. 결국엔 따지면 의인화. 의인화라는 게 엄청 중요한 능력이에요. 우리는 사소하게 넘어가지만은 다른 네안데르탈이나 침팬지 같은 경우는 의인화를 할 능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의인화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굉장한 힘을 또 부여. 인간보다 더 큰 힘을 부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침팬지는 인형을 주면은 찢어버리든가 뭐 그냥 사물로 대하는데, 우리 인간은 인형을 주면 의인화하잖아요. 의인화. 또 고양이를 줘도 침팬지 같은 경우도 뭐 새끼 고양이는 약간 반응을 하긴 하는데, 그건 이제 뭐 진화적 이유 때문에 그렇고, 뭐 전혀 다른, 우리 인간은 이제 그걸 의인화한다고요. 고양이를 자꾸 의인화해서 인간처럼 어떤, 그죠? 소망, 의도, 뭐 감정을 가진 것처럼 자꾸 그렇게 집어넣어서 보지. 고양이든 뭐 인형을 줘도 그렇고, 아니면 이런 나무에 대해서 그렇고, 이거 우리 사피엔스는 금방 이해하잖아요. 야, 나무가 아파. 자꾸 이렇게 꺾지 마. 이러면 아프다만 이해하는데, 사실 아프다는 감정을 투영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론이란 말이 붙은. 그렇죠. 그래서 이론이란 말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침팬지는 이런 거 뭐 아프다는 말 못 알아들어요. 이거 나무 꺾으면 꺾어버리지 그냥. 그죠? 근데 우리는 아프다는 말을 알아듣는데, 사실 아프다는 말을 원래는 적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죠? 근데 적용을 막 하잖아요. 그죠? 적용하면 알아듣고. 그게 사피엔스만의 특유한 능력인데, 아프다는 거는 감정 상태고, 보이지 않는 감정 상태.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얘의 행동을 결정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프면 나중에 복수한다. 뭐 생각하는 거지. 우리한테. 대충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거기서 갈라졌어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는, 그러니까 걔도 감정이 있고, 걔도 주인의 눈치를 봐요. 그죠? 또 이렇게 눈치채고 어느 정도 주인의 의도도 알아채죠. 살짝 이런 몸 저걸 보고서 의도를 알아채고. 그래서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뭐가 다른 거냐 그러면은 네안데르탈인 정도 되면 틀림없이 우리랑 동등한 수준의 수준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도 알아보고 서로 감정도 교류도 했을 거고 했을 텐데, 사피엔스랑 뭐가 다른 거냐 했을 때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엔 그 능력을 사피엔스는 마구 적용하는 거죠. 마구. 근데 마구 적용하는 게 왜 유리하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유리했으니까 그게 그 능력으로 계속 진화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이가 처음 발생했는데, 그게 유리하지 않으면은 걔는 일반적으로는 도태되는 거지. 그죠? 아니, 나무랑 사랑에 빠지면 도태되는 거죠. 뭐 나무에 여기 뭐 무슨 마음이 있다고 해서 막 섬기고, 그죠? 자기 엄마처럼 모시면은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도태예요, 그게. 그죠? 자신의 능력이 발달한 그 특화된 대상에 대해서만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마음 이론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헤아리는 능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무, 하늘, 이런 사물 또는 동식물에 적용하게 되면은 원래는 불리한데, 거기에 유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살아남은 거예요. 선택받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유리한 점이라는 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누가 이렇게 놨어라는 바로 그 생각이에요. 그냥 사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다가 어떤 사물이나 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요. 그죠? 이거, 야, 누가 무슨 의도로 여기다 놨구나, 이거. 그죠? 무슨 의도로, 어떤, 막대기나 뭘 딱 갖다 놨으면, 야, 이거 누가 여기다 이거 갖다 놨냐? 무슨 의도로 놨냐? 그 사물 속에선 보이지 않는 어떤 의도를 그게 이제 마음 이론을 적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물 속에서, 사물 속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속에서 막 다른 사람의 주로 의도죠, 그게. 의도.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감정. 야, 누가 화나서 이렇게 했나 보구나. 그죠? 어떤 감정. 아니면 정보. 야, 이거 누가 알고 이런 게 틀림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알고 어떤 정보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이런 보이지 않는 사물 속에서 그거를 빨리 캐치한 사람이 유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그죠? 야, 이거 여기다 왜 놨냐? 이거 뭐 위험신호다. 어떤 우리를 침입한 적이 있다. 라고 캐치하는 것. 그죠? 약간 다른 얘기인데 예, 예. 그 연장선상을 생각해보면 예, 예. 프로파일러나 예, 예. 무속인들은 예. 상대의 의도와 이런 것들을 의인화시켜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이렇게 추론해내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한 사람들. 이제 그런 능력이죠. 근데 그런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뭐 경험도 많고, 그런 이야기 짓기 잘하는 거죠, 이야기 짓기.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게 우리 지금 사용하는 용어는 그냥 눈치 빠르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면 뭐 신이고 뭐 이런 데로 가는 거지만 일상의 생활에서 보면 물론 그렇죠. 네. 어쨌든 뭔가에 대한 의도들을 빨리빨리 그게 틀리든 근데 이제 프로파일러들은 그런 네. 그 실제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증거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추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대상자를 추론하거나 예, 그 예, 사람의 예. 다음 예. 행동을 예측하는 예, 예, 예. 어떤 의도, 의도죠, 의도. 제일 중요한 게 의도예요. 후천적인 교육으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많이, 그러니까 사회화 교육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사회화 교육을 어릴 때부터. 어? 야, 누가 이렇게 했으면 너 고맙다고 해야지. 이게 그 사람이 너를 도와주려고 한 거다. 뭐 그런 걸 사실 얘기하는 거야. 애들한테는 뭐 무슨 뭐 이렇게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물건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준다. 그 우리가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호모 사피엔스만이 낭만적 존재라는 게 우리는 선물을 주면 이게 선물인 줄 알아요. 이 속에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이지 않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는 좀 그렇지만 개미한테 주면 어떻게 돼? 개미는 선물인 걸 그냥 단순히 먹이가 제공된 거에 불과한 거지. 그죠? 의도를 생각 못 한다는 거지. 근데 강아지도 사실은 의도를 잘 몰라요. 강아지 정도만 돼도. 계속 주니까 고맙다고 해서. 저희가 뭐 다양한 교육 과정 속에 예. 그러한 현상들에 의해서 의도를 추론해내고 조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눈치가 빠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피엔스는 낭만주의자로서 네, 이미 문학 교육에서 그냥 그게 정답으로, 낭만주의가 정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시 같은 거 배울 때 어떻게 보냐면은, 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뭐, 한나절 울었나, 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천둥이 무슨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천둥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거. 마음이론을 적용한 거예요, 마음이론. 근데 그걸 우리는 쉽게 적용하니까, 그러니까 사물에 대해서 쉽게 적용하니까 그 시를 이제 보고서 이해하는 거지. 근데 현실주의자면은 이게 뭐냐,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오히려 그렇게 파악하면은 얘는 이제 도태될 수가 있는 거지. 천둥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울었다면은, 야, 천둥이 안 치면 국화꽃이 안 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행동이 나올 거니까 분리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국화꽃이 뭐 중요한 거라면은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게는 뭐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 꽃이 피려고 나한테 잠이 안 왔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가지고 심지어 이제 수능에서도 그것을 정답으로 막 맞는 해석은 해서 왜냐면 낭만주의를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론을 사물에 적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모든 사물에 적용해서 생각하고 연결할 수 있고. 이 중요한.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요, 그게 그러니까 천둥은 먹고 뭐 소쩍새는 봄부터 울었다, 천둥이 먹고 뭐 울었다, 그 다음에 뭐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요, 그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이거 말고 제가 안 쓴 게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관계예요. 사람들 관계.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는 분명히 이건 진짜 사회에 대해서만 적용해서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야만 살아남지. 그러니까 우리가 침팬지 공동체 내에서도 나름 혈연 관계, 그죠? 뭐 삼촌 요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얘는 얘의 뭐 그 딸이고 얘는 얘의 아들이고, 그죠? 둘이 서로 뭐 부부, 뭐 물론 그런 경우 보통 일시적 부부지만은요, 서로 지금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관계고 새끼를 낳고 그런 관계를 알아야만 일단 유리하잖아요, 사회생활할 때, 그죠? 그래서 얘는 얘가 같은 편이고 쟤들끼리 이제 싸웠는데 뭐, 그죠? 그런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 사피엔스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또 적용하는 거예요. 또 그거를 관계를 사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물에도 적용해가지고 사물들끼리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로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강이 뭐, 그러니까 뭐 바다가 뭐 우리를 낳고 이런 식의 이제 신화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그다음에 나무가 또 이 나무가 뭐 이 산에 뭐 정령이 돼서 이것도 다 보살피고 이런 식의 관계를 자꾸 사회적 관계를 사물들에 대해서도 적용해서 막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를. 국가를 만들고 민족을 그렇죠.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다 결국 이제 여기 말대로 보니까 집단이 커지면서 그 집단을 한 가지 그걸로 결속시키는 그런 힘이 생겼던 거 같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적용할 수 없으면은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대상,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이외의 다른 대상에 적용할 수 없다. 마음이론을. 그렇다는 거는 그냥 그 150명 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집단이. 그 내에서만 서로 적용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왜냐면 그 안에서 치고받고 할 일이 많거든요. 머리 쓸 일이 많고. 응? 그러니까 그 이상 확장이 안 되는 거지. 그 두뇌는 그냥 거기서만 적용되는 거지. 자기들끼리 상호작용해서만 야, 쟤 오늘 뭐 했지? 싸웠지? 응? 얘들끼리 어제 같이 뭐 잠자리 했는데 오늘 또 왜 헤어졌냐? 그죠? 얘 이제 누구 아들인데 누구 새끼인데 저거 왜 저러냐? 그래서 그 내에서만 확장이 불가능한데 우리는 이 마음이론을 다른 사피엔스가 아니라 이제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존재들하고. 침팬지나 뭐 이런 100명 정도, 50명 정도 우리에 있는 고기는 더 이상 확장이 될 수 없는. 그죠,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은 무한의 확장이 가능하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예. 그러면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좁혀서 능력이라는 것 자체는 예. 선천적으로 사피엔스는 보유하고 있지만 예.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서 이 능력은 커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선천적으로 보유한 건 네안데르탈인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근데 이 능력이 사피엔스는 이게 아마 틀림없이 뇌의 배선이 아마 이게 하나를 사용하는 걸 두 개를 그러니까 두 가지 정보를 한 회로로 처리하다가 넘쳐나는 걸 텐데 아마 혼선에서 비롯됐을 텐데 이 능력을 다른 존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타고난 거예요. 우리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존재에다가 적용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네. 그 적용을 통해서 의도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의도라는 것을. 근데 그게 후천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자체가 더 강화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은 요만큼이야. 얘는 죽을 때까지 이건지 아니면 이게 더 뒤에 가서 커지는 건지 커질 수 있는 건지. 글쎄 능력 자체는 타고나는 거죠. 일단은 그건 뭐 아이들한테 벌써 고양이나 인형 보면 아는 거거든요. 그건 뭐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그냥 당장 인형만 봐도 의인화를 하고 의도를 가진 것처럼 막 대하거든요. 인형에 대해서도 사물에 대해서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하고 의도를 적절한 의도를 파악해내는 거. 의도 파악을 그거는 좀 어렵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될 수 그래서 이론이란 말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론이란 말이. 적절한 그걸 파악해낼 수 있는 게 그게 그 능력이 필요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예, 관계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민족인 국간의 확장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는 의도 파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의도 파악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게 배양이 되면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관계가 비효율 없이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떠세요? 이론적이거나 책이나 이런 데 그게 아까 나온 맨 처음 문제 부딪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어렵고 그래서 이론이란 말이 붙은 거야. 이론이란 말이 붙은 거지. 그래서 이론. 그러니까 혹시 이게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화될 수 있다. 풍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종교라든지 이런 게 누구의 머릿속에서나 다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친구들이나 뭐 학교들이나 뭐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가 가지를 치고 이게 아닌가, 풍부해지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풍부한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효과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물론 쉽지 않다. 지난번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남들이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믿도록 만드는 게 어려운 거죠. 네, 맞아요. 네, 그게 어려운 거죠. 믿도록 만들도록 하는 게. 네.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 근데 그래서 이제 철학이 나오는 거죠. 믿도록 만드는 조건은 뭐냐? 그 다음에 객관적인 또 실체랑 부합해야 돼요. 완전 허구 거짓말만 치다가는 객관의 칼날에 의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객관에 또 부합해야 돼요. 객관에. 예. 근데 과연 뭐가 객관이냐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지. 근데 철학적. 우리 예. 보통 추론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저걸 지금 이렇게 파악해낸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추론이잖아요. 그렇죠. 추론이죠. 예. 추론이 정확한 추론이 되려면 제일 전제가 되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를 얼마나 많이 정보, 갖고 네. 있느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충분하게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뭐 생각, 아니 또 반대로 추론? 보면은 네. 상대는 네. 나의 추론을 정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거짓된 정보를 흘리거나 그렇죠. 할 수도 있다라는 예, 예, 생각을 예.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정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론은 정보로 결정나지 않아요. 정보. 정보의 양. 왜냐면 정보라는 게 그 속에 담기지 않은 의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거 속이려는 의도를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아니다. 이 속에 그냥 그 의도가 있다. 그거 어떻게 그게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론. 어떻게 보면 각자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 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실체들을 누구나 믿도록 만드는 스토리화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실 능력인데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사실은 논쟁은 하지만 그들이 갖다 대는 근거 자체는 기준적으로 실체가 있는 거거든요. 맞는 얘기인데 잘 엮어서. 그렇죠. 어떤 상대방의 의도는 나쁘다 혹은 상대방의 의도는 맞는 거고 나는 그래서 동조한다 이렇게 누구를 믿게 만드는 능력은 결국은 이 안에서 오는 건데 그 정치인들은 날 때부터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바닥에서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하도록 해야 돼요. 중요한 게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해야 돼요. 시뮬레이션.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요. 왜? 그러니까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죠? 그게 그래서 거울 이론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느냐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들어가요. 맥락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맥락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상황에 들어가서 똑같이 행동을 해보면은 어떤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그죠? 어디 갔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왜 이러냐? 그러니까 해봐야 그 마음을 안다. 이게 사실 이게. 그래서 해보면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했느냐?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한 것은 어떤 마음의 상태냐? 어떤 감정 또는 무엇을 알고 있길래 그랬느냐? 알 수가 없지. 근데 내가 직접 들어가서 해보면은 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걸 알고 있어만 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그렇게 추론하는 거죠. 이걸 했다는 거는 지금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네. 그러니까 하고 나면 이제 막 분노가 끓어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해보면 그 심정을 꽤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이 해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옆 사람 웃으며 웃다 보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웃는 거거나 이렇게 아는 거죠. 우리 추론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대본에 따라 사랑에 빠진 인물을 연기하다 보면 실제로 사랑을 느끼니까 사랑을 느끼니까 이렇게 연기가 되는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가 네. 저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기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해봐야 안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걸 과거에 경험했을 수도 있고 내가 그리고 책을 읽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비슷한 상황에 그 사람의 마음을 서술해 놓은 뭐 이런 것들 봐서 우리가 또 경험했을 수도 있고 이게 복잡해지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거울 이론이라는 게 그래서 진화했다니까요. 진화 자체가. 거울 이론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느낀다니까요. 이게. 이게 거울 이론이에요. 거울 이론. 그런 겁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아예, 사람이 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원숭이의 사례 들은 거잖아요. 이게 모방.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팔을 올리면 나도 모르게 따라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죠? 우리가 모방 행동을 자동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울 이론이라는 게. 이거 새끼 원숭이는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내밀었다 쏙 집어넣으면은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거지. 출생 직후니까 지금 이거 바로 출생 직후 어린이가 원숭이 같은 거 따라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한테도 이 거울 이론이 원숭이 한 100배 정도 있어요. 100배 정도로 많이 분포해 있어요. 분포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개체의 행동을 할 때 거울처럼 반영하여 관찰자가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니까 우리 뇌의 운동 피질이 작동을 해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행동까지 전달되진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근데 전달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경우 막, 그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전달돼가지고 그냥 따라하는 거지. 근데 왜 따라하느냐? 이게 작동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스포츠에서도 계속 많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진화했겠느냐라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는 모방 행동을 위한 거지만은 모방 행동을 한다는 거는 똑같이 행동을 하면서 그 사람 우리 마음속 상태도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 행동을 해보면 막 화난 척하면 실제로 화가 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진화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도 완벽하지가 않은 거죠. 완벽히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는 없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게 진화한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꾸 다른 사람 속의 마음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머릿속에 있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의도, 마음,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진화한 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제 사피엔스에 이르러서 아주 이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다른 존재들보다 두드러지게.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이 모든 얘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한마디로 어떻게 갈리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문명을 만들게 된 것은 이 마음 이론을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막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이론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이 속에서 사물 속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의도. 근데 물론 사실 그 의도는 다른 사람의 의도겠죠, 주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고 사물을 여기다 놨을 테니까. 그죠? 놨을 테니까. 여기도 당장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축하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축하라는 의도. 근데 사실은 의도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사물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사물은 사물일 뿐이잖아요. 이 사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갖고 있지는 않죠. 왜냐면 이거는 사피엔스가 아니니까. 사피엔스의 뇌라면은 뭐 가지고 있겠지, 어떤 의도나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사피엔스가 아니니까 그 의도, 이 사물 자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이걸 줄 때 여기에 이 사물에 를 통해서 어떤 심어놓은 뭐라 하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을 테니까요. 그죠? 이제 그 사람의 의도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그 사람의 의도를 빨리 추측하면은 유리한 거예요, 생존에. 유리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선택받은 거죠. 빨리 추측하면 유리한 거예요. 사물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의도를 빨리 추측해서 정확히 추측할 수 있으면 유리한 거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물이 마치 의도를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물이 의도를 가진 것처럼. 사실 그 얘기예요, 사물은. 야, 이거 재수없어. 벌써 재수없다는 말이 사실 재수 있고 재수 없는 사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물은 사물일 뿐이지. 근데 누가 그냥 저거 한 거거나 아니면 야, 이거 정말 기분 좋은 거야. 근데 기분 좋을 게 뭐예요? 사물 자체는 사실은. 그죠? 약간 다른 얘기인데 프로그램, TV 방송 프로그램 중에 싱글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는 남자, 여자들이 와서 한 7명씩 서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짝을 찾아가는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작은 행동, 작은 말 하나를 가지고 누가 누구한테 마음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는데 너무 재밌거든요.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시뮬레이션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그 안에 대입을 시키면서 그걸 느끼면서 재미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왜 재밌냐면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우리 뇌가 원래 그거 하라고 큰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거 어디 갔지? 저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TV 프로그램이 하다못해 막장 드라마가 뭐는 거냐 다 사회적 퍼즐풀이에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죠? 여기는 사회적 퍼즐풀이에요. 사회적 퍼즐풀이. 응? 야, 이 사람이 얘를 어떤 의도를 이거 한 거냐 마냐 그거를 서로 맞춰보고 또 내 이론을 세우고 그 옆에서 같이 보던 집사람은 아니야, 저 다른 생각이 있어. 이제 서로 이론, 마음 이론을 세우는 거. 그 사람에 대한 마음 이론을 세우고 서로 맞춰보고 누가 맞냐, 그 이론 중에 누가 맞냐, 나중에 탁 진실의 순간 어쩌고 하고 퍼즐 푸는 거지. 그거를 우리네는 하도록 그거에 아주 몰입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드라마는 다 사회적 퍼즐풀이에요. 그게 아니면 실패해요. 우리 뇌가 사회적 두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서 의도를 읽어낼 수, 의도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놓으면서 나는 그럼 여기 의도를 담는 거잖아요. 담았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 사피엔스는. 그러니까 의도를 읽어내는 거하고 의도를 담는 것하고는 같은 능력인가요? 능력은 같다고 봐야 되나? 같은 같다고 봐야 되나?
능력이 있으니까 담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흘리는 것과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들도 그 담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게 담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예, 같은 능력이겠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 의도를 담는다 이것도 굉장히 그렇죠.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당장 그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침팬지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거 먹이를 나눠 먹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 생각하는 게 그림을 보니까 그걸 그린 사람은 저 안에다 의도를 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의도가 있죠. 그러니까 예술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 활동을 통해서 의도를 담는 것 같고 또 아까 뭐 연극 프로그램에는 또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뭐 읽는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행동을 하는 게 거기에 의도가 담겨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의 그렇죠. 있죠. 의도가 다 그런 거의 거죠. 있죠. 그거는. 그런 거. 근데 의도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의도가 있는. 근데 있는 것도 또 없는 것도 있잖아요, 또 사실은 또 그죠? 없는 경우에 또 난 그게 아니었는데 그럼 이제 막 오해했다 뭐 해서 막 티격태격하고 그러니까 복잡 이게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다 사회적 퍼즐풀이 모든 게 다 우리는 드라마들은. 그리고 그게 끝이 없어요. 그게 계속 나오는 거지. 여기서 이 7명 가지고도 엄청 복잡해요, 이거. 이게 서로 의도가 이게 어떤 걸 주고서 하라 그러면은 계속 다 바뀌잖아요,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40명, 150명 뭐 이거만 해도 엄청 복잡한 거죠. 근데 사피엔스는 특이하게 그 의도를 이제 인간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물에 대해서 적용했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나와준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선물을 한다는 건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엄청 낭만적인 거예요. 그게 다른 존재들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선물이라는 개념이. 잘 생각해야 돼요. 선물. 이게 엄청 이제 선물을 준다는 부러진 거 아니야? 선물을 준다는 개념 자체가 근데 선물이라는 게 이게 또 길어지죠. 선물이라는 게 뭐냐? 이게 내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가 그 마음을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전제하는 거지. 그 능력을 이 선물 속에서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내 마음이라는 게 내 사랑이 눈에 보이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물질과 비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물의 양을 점점 늘려간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 그게 지구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증명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지난번에 나왔던 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요만큼보다 요만큼이 더 그러면 이만큼이 더. 보다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 한계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로는 눈에 보이는 거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증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바로 똑같이 사회적 관계에 적용하면은 사회적 지위라는 게 내가 왕이다, 황제다 어떻게 증명해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지 무슨 황제, 뭐 타고난 신분 그런 게 어디서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예. 왕관도 쓰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점점 보석도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이제 물질 양을 늘려야 되는 거지. 그걸 보이지 않는 거를 그러니까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존재하는 물질로 증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됐느냐? 보이지 않는 물질 속에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 속에 우리 보이지 않는 거를 담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걸 담아서 이만큼 부족해 이만큼 하는데 끝이 없는 거고 이제 지구를 파괴하게 되는 거지. 계속 더 비싼 명품, 더 많은 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물리적인 한계는 없으니까. 사실 그 얘기가 제 라인에서는 그게 결론이에요. 이 끝에 가면 그런 결론이 이제 유발 하라리랑은 이제 뭐 다르다기보다는 이제 뭐 얘기가 이제 뭐 줄거리 다른 거죠. 뭐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뭐 반박하는 게 아니라 저로서는 그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적 지능을 범람시켜서 다른데 막 적용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뇌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를 우리가 파악하는 능력인데 그거는 결국 파악할 수가 없다. 사실 결국 파악할 수 없으니까 맨날 부부들이 싸우고 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사회적 퍼즐풀이가 결국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또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이제 이 변호사 사무실 로펌도 그 보이지 않는 거로 싸움을 하잖아요. 그죠? 의도와 뭐 사기 의도가 있냐 없냐 뭐 어떤 그거를 증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쉽지 않겠네.
그게 필요하면 그걸 파악해내는 대로 진화를 할 텐데 왜 진화를 안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진화하는 중이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게 정말 어려운 것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직관력이나 뭐 이런 그 뭔가를 깨뜨려 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로 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게 정말 힘든 상황이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면 예, 진화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완전히 진화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서로 다 마음이 투명하게 알아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투명하게 알아본다. 괴로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냥 개미가 돼요, 개미. 그런가요? 개미와 같이 정교하게 돌아가는 그냥 집단이 돼버리는 거죠. 글쎄요. 여기 SF 소설 보면은 네. 그들은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릿속 텔레파시로 그냥 이렇게 축축축 전달을 하잖아요. 그거 이미 다 걸러진 의도가 걸러진 것들만 엑기스만 해서 그런가? 근데 그 또 속 의도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또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텔레파시로 남을 꿰뚫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꿰뚫어 볼 수 있다면 다 그냥 서로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아니, 그거는 개미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거는 아예, 그러니까 다 알아볼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예 그런 걸 상정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결과죠. 존재하지 않는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 예, 없다면은, 예, 아예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없는 거잖아. 없는 거니까. 개미들은 사실 뭐 단순한, 많아야 한 20개 정도의 단순한 신호,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신호 가지고 지구에서 가장 번성한 동물이 됐잖아요. 오로지 그 유전자 보존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잘 돌아가는. 근데 인간도 그런 건데, 인간은 이제 왜 이런 골치 아픈 일이 됐냐? 나 자신이 좀 더, 150명 집단 내에서 나 자신이 조금 더 유전자를 퍼뜨리려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개미들은 그 집단 목표가 그냥 다 같은 그 유전자 하나잖아요, 그 애들은 사실은. 그죠? 여왕개미하고 일개미들은 다 사촌, 자매들 아니에요, 자매들. 그죠? 그 유전자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 같이 협력하고, 번식은 오로지 여왕개미만 하고, 그죠? 일개미들은 안 하고. 이런 건데, 우리 인간은 이게 개체성이 있어가지고, 개체성에서 사실 그런 얘기 나온 거예요, 개체성. 이게 유전자가 다 다르게 진화하면서 각자 자신의 유전자를 조금 더 남기려고 이제 그 내에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거짓말도 하고. 예, 그죠. 예, 뭐 속이기도 하고. 여기 이 사람들 맨날 서로 여기 썼잖아요, 그죠? 협력, 배신, 연대, 복수, 계약, 거래, 속임수, 위협, 강제, 회피, 무시, 뭐 별의별 정말. 근데 그것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머리가 진화했고, 드라마들은 다 그거 이제 그 재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묻는 게, 야, 어떻게 됐어? 그 아니, 어떻게 됐어? 야, 이번에 어떻게 됐어? 이 사회적 퍼즐풀이가 어떻게 이제 그 의도가 모연게 밝혀졌고, 뭐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거죠, 다. 응? 제일 중요한 얘기, 이제 이 전체의 갈림길이 되는. 근데 앞으로도 반복해서 그런 말씀 드릴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우리 물질 문화를 과도하게 발전시킨 이유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과도할 이유가 없어. 돌고래나, 아니, 이 심팬지도 분명히 서열이 아주 강한 서열로 항상 유지하고 진화해 왔는데, 얘들은 과도한 어떤 물질적 소비가 없다고요. 물질적 과시가 없다. 한마디로 물질적 과시라고 하죠. 과시. 이게 없어요, 다른 존재들은. 왜냐하면 마음 이론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물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덕분에 달에도 가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이제 과도한 어떤 축적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증명하려는 거예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물질적인 과도함을 보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 네안데르탈인이나 이런 애들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냥 과도하지 않았다는, 과도할 수가 없던 거지, 두뇌 상태 자체가.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독특한, 우리 사피엔스의 가장 독특한 성격이라고. 그래서 아까 미술 말씀하셨는데, 미술도, 그래서 저는 정의할 때 미술은 시각예술이 아니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시각예술이 아니라 마음의 눈의 예술이야, 이거는. 그렇잖아요. 마음의 눈이 없으면 우리는 미술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미술 작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면 작품을 감상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게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다 픽션을 쓰는 거지. 다 어떤 이것은 뭐에 대해 그래서 재밌게 쓰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효과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남들을 믿게 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게 58페이지에 있잖아요. 자꾸 그 얘기. 58페이지 맨 아래 문단에 58페이지 맨 아래 문단에 있잖아요. 효과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다.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남들이 그걸 믿게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58페이지 맨 아래 문단. 그래서 이거 사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사실 미술 작품도 3분의 1은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제 그 어떤 단서를 캐치하니까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없으면은 예술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의 눈만 가지고 부족한 거지. 마음의 눈을 사물에 적용할 줄 알아야 돼. 사물. 왜냐면 저 미술 작품을 본다는 건 사물 속에서 의도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팬지나 네안데르탈은 예술이 없는 거예요. 사물로 그걸 만들지 않는 거지. 자신의 의도를 실어서 작품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당장 이거 어디 갔지? 오늘은 안 나오겠지만은 94페이지 보시면 94페이지. 손그림, 그죠? 94페이지. 이거는 이제 9,000년 전, 그죠? 사피엔스. 이거는 의도가 엄청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의도를 실은 거라고, 자기들이. 이 사람들이 의도를 실어. 그러니까 이 사물 속에서, 이런 표시 속에서 자신들의 의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그 의도를 남긴 거지, 의도. 근데 침팬지는 이렇지 않다니까요, 침팬지는. 사물을 통해서 의도를 남기지 않는다니까요. 자신의 행동으로 의도를 보일 수는 있죠. 행동을 통해서, 그죠? 다른, 그죠? 젊은 애들끼리 뭐 지들끼리 교미하고 있으면 가서 내가 떼놓는지 말이야, 그죠? 또 그루밍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동이나 몸짓을 통해서 의도를 드러내긴 하지만 사물을 통해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물에 대해서 마음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뭐 유전자랑도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가 그게, 그러니까, 범람을 해가지고, 그 다른 사물에 대해서 막 적용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게 이제 이 사피엔스가 말한 그 인지혁명의 핵심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인지혁명의 이 이유는 여기 이 책에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유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라고 했을 때, 네안데르탈인도 있었고, 침팬지한테도 있는 사회적 지능이 우리 사피엔스한테도 사회적 지능이 있었는데 사회적 지능이 묘하게 다른 사물들에 대해서도 마구 적용되면서 또는 그죠 자유롭게 적용되면서 뭐 의인화가 되고 의인화가 바로 이제 앞으로 정리드릴 겁니다. 의인화가 되고 의인화 비유 그다음에 예술. 그래서 예술이 나온 거예요. 예술의 기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의 기원이 마음의 눈이 없으면 예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은 예술이 없었던 이유입니다. 사물에 대해서 그 마음의 이론을 적용해서 예술, 그다음에 비유 능력이 이제 추상화 능력으로 되고요. 추상화 능력이 과학을 낳는 거예요. 추상화 능력이. 거기서 다 있는 거 거기서.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욕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뭐 부리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들을 갖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의도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의도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도를 조정하는 게 사람을 지배하는 거 아닌가? 그게 그거죠. 여기 효과적인 이야기를 믿도록 만들면 되는 거죠. 내 의도를 담은 그래서 내 의도를 담은 효과적인 이야기들을 내 의도를 숨긴 채 믿도록 만들어서 조정하면은 다른 사람이 따르게 그렇죠. 그렇죠. 따르게 만들면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들의 의도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 의도를 따르게 만드는 거죠. 네.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내 의도. 뭐 그렇죠. 뭐 의도다. 그런 식으로 보통 얘기해 왔죠. 뭐 히틀러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항상 히틀러도 뭐 그렇잖아요. 뭐 내가 너희들 위한 거지 뭐 이게 뭐 아니었냐. 다른 사람의 의도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의도를 믿고 따르게 만드는. 그렇죠. 그 효과적인 이야기. 근데 그건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로 보통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것이. 이게 사실 뭐 지금 역사를 사실 다 얘기한 거라고 저는 나름 그러니까 예술과 과학의 기원과 우리 문명이 현대 문명이 왜 이런 모양이 됐느냐. 그러니까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왜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배선의 문제인 거예요. 뇌의 배선이 이것을 그러니까 다른 사물들에도 마구 적용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사회적 지능이 넘쳐 흘러서 막 적용하면서부터 이 사회적 그러니까 이런 사물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담을 수 있다.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과도한 문명, 그 물질 문화가 시기적으로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산업혁명 전과 후가 예. 그 사람들이 내 의도를 믿게 만드는 가치가 그 이전에는 물질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쟁을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쓰거나 거기에 있는 것들을 전리품이라고 해서 다 갖고 나눠 갖는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활동이 결국은 민족, 국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뭐 남을 뭐 침략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의도로 좀 바꾼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의도가 선하다는 거를 막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따르게끔. 너희를 위한 거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점점 더 중요한 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거는 호모 사피엔스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중요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 됐다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많아져서 그래요. 산업혁명 그 시기부터 인구가 증가하면은 많은 인간을 부르려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한 거죠. 이야기. 네, 그죠? 네. 오히려 인간이 적으면은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모여 살고 도리가 되고 모여 살고 하니까 예, 사람 예. 생명이 되니까 그죠? 예, 예.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이게 말 그대로 지구의 운명을 가르는 가르는 그런 이야기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낭만주의자, 호모사피엔스만 낭만주의자가 됐고, 그게 아까 말한 낭만주의자 그거예요. 사물 속에서 어떤 의도를 파악하고 사랑을 느끼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낭만주의자만 가능한 거죠. 다른 존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물 주면은 사실 다른 침팬지나 뭐 강아지나 고양이는 선물이란 건 모른다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강아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 생일이라고 딱 이렇게 해서 야 너 생일이야 잠깐 기다려. 소용없어요. 강아지 그냥 막 먼저 먹으려고 하지, 그죠? 알았어. 오늘 좀 이게 하나도 아니고 좀 읽어야지. 그래도 조금 야 이것이 조금 읽고 한번 문제 제기만 해놓고 오늘 또 어려운 60페이지 우리 60페이지 보실 차례예요. 네? 좀 빨리 이거 지금 했던 얘기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제 개놈 우회하기 요거는 아마 다음 시간 연결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어를 통해 가상의 실제를 창조하는 능력. 뭐 단어라기보다는 뭐 이제 우리가 그죠? 어떤 서로 간에 말을 하면서 뭘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일도 했다. 인간의 대구명령은 신화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로 신화를 바꾸면 인간의 협력 방식도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믿게 되면은 이게 달라지겠죠. 그죠? 행동 방식이.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신화는 급속하게 바뀐다. 1789년 프랑스인들은 왕권의 신성함이라는 신화를 믿다가 거의 하룻밤새 국민의 주권이라는 신화로 돌아섰다. 그 결과 인지혁명 이후 호모사피엔스는 필요의 변화에 발맞춰 행동을 신속하게 바꿀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유는 단순하죠. 사람들의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예를 들어서 바깥에는 산에 대한 믿음은 산이 없어지기 전까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대응하는 객관적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신피질의 패턴만 바꿔주면 되니까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이유가 그거에 대응하는 객관적 실체가 없어서 쉽게 변화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것은 유전적 혁명이라는 교통체증을 우회하는 고속도로, 즉 문화혁명의 길을 열었다. 요런 얘기는요, 제가 뭐 다음 시간에 합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얘기까지 나와서요, 그죠? 유전자와 연관성 같은 거요, 그런 거. 이 고속도로는 빠른 속도를 주행하면서 호모사피엔스는 협력하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인간 및 동물종을 크게 앞질렀다. 사실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자연적으로 이룰 수 있는 무리를 넘어선 존재는 이제 인간이 사실상 최초인 거죠. 그렇잖아요. 이 지구에서 아무리 개미들이 서로 번성한다 해도 개미들끼리는 협력하지 않잖아요. 개미
이 집단 개미와 저 집단 개미가 협력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집단 사피엔스와 이 집단 사피엔스가 협력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뭐 미국과 한국이 협력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자, 61페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회적 동물들의 행태는 주로 유전자에 결정된다. 물론 DNA는 독자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 관계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와 이런 관계예요. 이것도 뭐 한참 말씀드릴 텐데 요거 다음 시간에 좀 더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의 행태는 환경 요인과 개별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그렇지만 같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같은 종에 속하는 동물은 비슷하게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기 마련이다. 사회적 행태의 심각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유전적 돌연변이 없이 일어날 수 없다. 예컨대 보통의 침팬지가 지닌 유전적 경향은 알파 수컷이 이끈 집단 내에서 유기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침팬지는 그 서열화된 집단 생활이 타고난다는 겁니다. 뭐 개들도 그죠? 개들도 서열화되는 그런 걸 타고나고요. 하지만 침팬지와 대단히 가까운 종인 보노보는 보통 암컷 동맹이 지배하는 보다 평등한 집단을 이루며 사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보노보는 암컷 그죠? 그걸 타고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암컷 침팬지가 보노보 친척에게 한 수 배워서, 그러니까 보노보하고 침팬지는 우리 인간과 침팬지보다 더 가까워요. 얘들끼리는 더 가까운 애들인데, 그 유전적으로 훨씬 가까운데, 예. 그런데 그 침팬지가 보노보한테 배워가지고 페미니스트 혁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암컷으로 이렇게 살자. 이제까지는 수컷이 지배했는데 그렇게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다음에 수컷 침팬지들이 모여서 재혼을 만들고 알파 수컷이라는 자리 없앤 다음에 이제부터는 모든 침팬지는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공산주의 혁명을 할 수도 없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침팬지 DNA가 어떻게든 변화하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항상 강용욱 님 나와가지고 뭐 하는 게 개들은 훌륭하다. 그 개들은 서열 의식을 타고 나니까 그죠? 자꾸 주인을 누르려고 하기도 하고 너 내 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개 데려오면 지들끼리 맨날 싸우고 그거는 유전자가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동 교정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냥 그 긴장적인 어떤 그 상태만 유지하는 그 안정을 유지하는 것뿐인 거지. 그죠? 강영욱 님이 아무리 가서고 해도 유전적으로 타고난 개들 간의 서열 의식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자체는. 이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도 그 위계 서열을 지키며 공동체 내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타고났을 것이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수천만 년, 수백만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계속 그 다음 봅시다. 비슷한 이유에서 원시 인류는 어떤 혁명도 시도하지 않았다. 원시 인류가 이제 사피엔스 빼고 나머지 그 인간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한 사회 패턴의 변화, 새로운 기술의 발명, 새로운 주거지의 정착은 문화가 개시한 일이라기보다는 유전자 돌연 변이와 환경의 압력에 따른 결과였다. 그래서 유전자가 좀 바뀌면은 뭔가 새로운 돌도끼도 새로운 돌도끼 양식이 나오고, 또 어떤 집단 패턴의 다른 양식이 나오고, 또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수십만 년이 걸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만 년 전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 호모 에렉투스라는 새로운 인간종이 등장했다. 이 호모 에렉투스가 가장 오래 지속된 호모종이죠. 호모종 중에서는 이들의 등장과 함께 요즘 이 종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히는 새로운 석기 제작 기술이 발달했다. 호모 에렉투스에게 또 다른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동안 이들의 석기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거의 200만 년 동안이나. 그래서 여기 제가 자료를 왜 안 되냐? 이제 제목이 이거거든요. 제목이 초기 인류들, 그래서 사피엔스 빼고 다 또 도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일단 이거죠. 사회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틀림없이 사회도 정체됐을 것이다. 지금 침팬지나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침팬지도 나름 뭐 도구를 사용하지만 뭐 그 침팬지 공동체 똑같거든요. 수컷 우두머리가 지배하는 서열화된 그런 한 2, 3, 40마리 그 집 밴드를 이루고 사는 건 똑같거든요. 아마 초기일도 그랬을 것이다. 도구적인 정체. 반면 호모 사피엔스는 끊임없는 혁신과 진보 발전. 그래서 지금 호모 에렉투스가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요거 한번. 요겁니다. 요거. 어떻게 했지? 이거. 야, 진짜 잘 만들었죠. 이게 아슐리안 도끼라 그래요. 우리가 아슐리안 전도끼. 정말 잘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호모 에렉투스가 만든 돌도끼예요. 어디서 봐도 이게 대칭으로 이거 우리 만들려면 못 만듭니다. 우리는 못 만들어요. 돌 주고 만들려면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기술, 그러니까 나름 이게 손기술이 있어야 돼요. 오랜 시간과. 그래서 어디 갔지? 뭔가. 그러니까 이 주먹도끼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200만 년이라고 그랬는데 한 140만 년 정도 돼요. 140만 년 전에 고고학 기록에 처음 나타나서 최근 5만 년 전까지 인류 기술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이제 멸종했죠. 호모 에렉투스 멸종했는데 호모 에렉투스에서 시작했다는 아실리안 손도끼, 주먹도끼라고 하는 거. 이게 그 전곡 연천리에서 발견된 그 도끼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수준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얘들이 썼겠느냐, 이거를 사용을 했겠느냐, 그게 또 의문이에요.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 이것도. 이거 하나도. 얘들이 이걸 만들어서 썼겠느냐. 근데 이게 아닌 게, 우리가 보시면은요, 얘들이 이게 어디 갔냐면은요, 73페이지 보시면요, 73페이지, 73페이지 맨 아래 문단, 73페이지 맨 아래 문단 보시면은요, 73페이지 맨 아래 문단은 밑에서 둘째 줄 보실까요? 그냥 문자 기록은 당연히 없거니와 고고학적 증거라고 해봐야 주로 화석화된 뼈와 석계가 따이다. 그죠? 나무나 대나무, 가죽처럼 좀 더 썩기 쉬운 74페이지로 재료로 만든 인공물은 특정한 조건에서만 살아남았다. 이게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나무로 된 창 가장 오래된 게 30만 년에서 40만 년 사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얼어붙어서 그 이상의 나무로 된 건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40만 년 전 거 딱 하나 남아 있고, 우리가 농경시대 이전의 사람들이 석기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고고학적 편향 자세 생긴 오해다. 석기시대는 목기시대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 그죠? 맞죠? 사실은 나무를 썼죠. 계속 나무. 그죠? 목기시대죠. 그래서 고대 수렵 채집인들이 쓴 도구는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무를 썼을 것이고, 우리 나중에 청동기 사회에서도 사실은 나무를 주로 썼겠죠. 그죠? 그죠? 그다음에 철기 사회에서도 나무를 주로 썼겠죠. 그죠? 실제로 철제 농기가 나온 건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철제 농기 그런 건 그거 사실 엄청 비싼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는 최첨단 하이테크놀로지. 그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아지기 전까지는. 그죠? 우리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런 것도 엄청, 그래서 나무꾼 신화가 나온 거 아니에요? 도끼가 엄청 귀한 거니까, 쇠도끼라도. 그죠?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그 자체가 정말 하이테크놀로지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은요, 과거의 돌도끼도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도끼 나름대로 그 당시 하이테크놀로지라는 거지. 근데 여기 쓰신 것처럼, 야, 이건 정말 일부러 만들어야만 이룰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돌을 떼내려면 정말 공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엄청 많이 배워야 돼요. 배우고 수련 기간을 거쳐야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현대 눈으로 봐도 진짜 매력적이면서 최초의 미술 공예품으로 불린다 할 정도로 아주 아까 이거 보세요. 이게 큰 거를 이렇게 이거 어떻게 이거 오로지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이렇게 돌에다가 돌을 부딪혀서 이렇게 깎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이 모양 만든다는 게. 그죠? 이게 아까 이런 거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만드는 게. 근데 이렇게 어렵게 만든 돌도끼를 과연 실용적으로 썼을까? 이게 원래 이제 이쪽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찍고 이런 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썼을까? 쓰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실용적인 목적으로는. 이게 또 이제 오늘날 견해랑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우리가 아는 한 주먹도끼는 동물을 도축하고 식물을 자르고, 여기 일단 제일 많이 썼겠죠. 동물 잡아서 힘줄을 자르고 뼈를 깨가지고 골수 빼먹고, 그다음에 또 식물 좀 자르고, 나무 이렇게 깎고, 목기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었을 거라는 건데, 그런 일들을 하는 데는 오히려 격지석기나 격지를 최소한만 떼어낸 돌덩이, 이게 단 게 아니라 그냥 돌 탕 깨면은 옆에 날카롭게 나오잖아요. 그냥 그거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돌을 깼을 때 날카로운 면 나온 거 가지고 날카로운 날 가지고 깨면 되는데, 왜 구태여? 이거 왜 구태여? 고도의 대칭성을 가진 석기를 만드는데 헛수고를 했을까? 이거다. 또한 그렇게 공들여 만든 것을 왜 거의 사용하지 않은 채로 버리는 일이 많았을까? 이거 버린다기보다는, 그렇지, 버렸다고 봐야지. 그냥 무더기로 이렇게 만든 곳에 막 무더기로 발견됐으니까요. 무더기로. 이게 왜 그랬느냐? 이게 이제 미스테리예요.
실제로 이것을 사용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지, 그렇게 많이. 이것을 직접 사용해가지고 뭐 이걸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이것은 오히려 이때부터 오히려 이게 뭔가 권위 그런 상징이나 뭐 성선택으로 봐야죠. 성선택. 이렇게 대령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집단 자체가 이제 어떤 그런 큰 집단은 아니었으니까요. 그죠? 사회적 지위 상징이라기보다는 성선택에서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가설, 물론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여기 이거랑 똑같다고 봐요. 저는. 이건 제 가설입니다. 제 가설인데요. 이 수컷 펭귄이 이 돌멩이 조약돌 주워가지고, 이 암컷한테 주고, 이게 암컷이고, 톡톡 두들겨 먹어서 마음에 들면 받고, 마음에 안 들면 탕 쳐버려요. 근데 이게 얘들이 먹는 것도 아니고, 이 돌이라는 게. 그죠? 이게 오로지 성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음에 들면은 이제 이걸 받아주면은 이제 서로 교미하는 거고, 안 받아주면은 뭐 그냥 수컷 차이는 거고, 꼭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돌멩이, 그죠? 얘들은 이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어떤 펭귄은 뭐 이렇게 암컷 발에다가 올려놓기도 하고, 그 암컷이 탁 발로 차버리고 이래요. 마음에 안 들면은. 근데 이게 황당한 거지, 이게 이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가. 응? 그죠? 얘들이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어디다 써, 돌을. 근데 이런다는 거지. 그게 한마디로 어떤 신호예요, 신호. 성선택의 신호인데, 왜 그런지는 몰라. 어떻게 이렇게 진화했고, 이런 게 물론 많아요, 동물계에는. 정말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렇게 진화한 거. 아니, 뭐, 당장 우리가 공작새 꼬리만 봐도 이거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하필 그 꼬리 이렇게 큰 걸 좋아하느냐. 그게,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었는데, 70년대 뭐 이런 설명도, 오늘날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다.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랑 똑같다는 거지. 이거 그게 아니야, 이게 지금. 이것을 여성에게 건네는 우리 종, 호모 에렉투스 남성과 조약돌을 건네는 수컷 펭귄 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마 이게 성선택용으로 이렇게 공을 들여서 깎은 거는 또 한 곳에서 깎고, 버리고, 그 중에서 여러 개 깎은 중에서 제일 예쁜 거를 가져가서 아마 여성에게 선물하지 않았을까. 선물하기보다 어쨌든 그것이 성선택이 어떤 징표가 되지 않았을까. 아마 이제 외계인들이 보기에는 뭐 똑같다는 거죠. 펭귄들이나 인간하고 똑같다는 거지. 근데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은, 펭귄은 조약돌을 자연적인 조약돌 중에서 골라가지고 주는 거고, 우리 인간은 그거를 이제 깎아가지고 깨서, 그죠? 깨서 모양을 만들어서 주는 거고, 그거 하나 차이점이고, 뭐 동일한 거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가설입니다. 이제 제 가설 갖다 붙인 거 요거랑 동물 행동학적인 거를 요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일반적인 견해는 이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지. 실제로 쓴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이런 건 이게 너무 커가지고 쓸 수 없거든요. 너무 커서 쓸 수 없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용하는 거 한 것은 그냥 주변 돌 깨서 썼을 것이다. 아무거나 주변에 깨면 뭐 돌날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그때 썼을 것이고, 이걸 하나 만들어서 굳이 갖고 다니면서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아주 대칭성 정말. 이 호모 에렉투스, 그러니까 호모 에렉투스만 해도 상당히 이런 이제 발전했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이게 시간 다 됐네요. 요거. 근데 네안데르탈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지금. 에렉투스도 저거를 똑같이 그냥 140만 년 동안 만들고 살았어요. 지금 여기 쓴 것처럼 200만 년 동안 만들고 그죠? 여기 200만 년 동안 새로운 유전자 돌연 변이가 일어나 했는데, 그 다음에 유전자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종 호모 에렉투스가 아니라, 그죠? 다른 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 66페이지 읽은 거잖아요, 그죠? 이들 섞기도 거의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었다는 거. 200만 년 동안 거의 140만 년 동안 이 똑같이 그거 만들고 살았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그죠? 네안데르탈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안데르탈인이 만든 섞기도 그들이 20만 년, 5만 년 전에 채택한 생활 방식은 계속 멸종할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내 그냥 똑같은 거 만들고 살았다는 거지. 석기와 그런 창 같은 거.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기간 내내 혁신이 없었다는 사실은 놀랍다. 그들은 늘 사용하는 석기 제작 기법만, 네안데르탈인은. 그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피엔스에게는 원신류 행동에는 이렇게 고정돼 있는데, 다시 말해서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 종이 바뀌기 전까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뭐 도구를 제작하거나, 그죠? 뭐 이런 걸 하는 거 있어가지고 큰 변화가 없었는데, 사피엔스는 불과 10년 내지 20년만 해도 사회 구조, 인간관계의 속성, 경제활동, 뭐 도구 등 행태를 바꿀 수 있다.
즉 이것이 사피엔스가 성공할 수 있던 핵심 요인이라는 겁니다.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 능력, 창의적 행동. 그래서 사피엔스에게는 도구의 개선과 혁신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요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 앞에 다른 그래서 요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죠. 그죠? 요거. 그죠? 요게 뭐냐? 이게 바로 그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와 어떤 개선이 가능했다라는 증거. 그러니까 머리는 사자, 몸은 인간.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이게 무엇의 증거다? 이게 바로 그 비유와 상징 능력, 이거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요. 또 차차 말씀드릴 겁니다. 사물들을 새롭게 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게. 머리는 사자, 몸은 인간이. 이게. 그래서 복잡한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도구. 그러니까 현생 인류는 끊임없이 사물들의 새로운 조합을 추구하면서 혁신과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물론 네안데르탈인들도 나름 정교하고 다양한 도구, 돌도끼, 창 등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요거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 개의 부품이 결합된 도구를 만드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여러 개의 부품이 결합된 도구. 근데 바로 이거는 그 증거죠. 여러 개의 부품을 결합할 수 있다는 증거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것도 벌써 정말 여러 개의 부품을 결합한 거거든요. 그죠? 사슴의 뿔, 그다음에 뭐 인간의 다리와 뭐 꼬리와, 그죠? 여러 개의 부품을 결합한, 그죠? 예, 마법사 벽화라고 유명한 벽화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은 여러 개의 부품을 자유롭게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여러 개의 부품이 결합된 도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증거는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 개의 부품이 결합된 도구를. 그래서 다양한 실과 바늘과 뭐 낚싯대와 낚시 도구, 뭐 그죠? 또 그물, 그 외 창, 뭐 그다음에 그 특정한 동물을 잡기 위한 뭐 덫, 뭐 이런 거 다 덫도 엄청 복잡한 거예요. 여러 개를 조합해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덫이나 함정 이런 것도.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에게는 단 2개의 사물로 구성된 창이 전부였는데 이것도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무에다 그냥 돌달 좀 꽂은 거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뭐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 이 정도가 최대치였고, 심팬지에서는 뭐 사실상 심팬지는 불가능하고 2개를 결합해서 뭘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게 그 증거다. 여러 개를. 그래서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발전과 혁신의 그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앞부분에 중요한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거면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3페이지 보시면 63페이지 밑에서 둘째 문단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63페이지 밑에서 둘째 문단 63페이지 밑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적지에서는 그런 교육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네안데르탈 무리는 각자 현재는 재료를 자신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호모사피엔스는 이렇게 여기 조개 껍데기 나오잖아요. 거기 바로 위에, 그죠? 장거리 무역 그런 말 나오죠. 63페이지, 그죠? 그 조개 껍데기를 이렇게 장거리 무역을 했는데, 이 교역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역이라는 게. 그래서 그 정도 아니고 더 생각해보라는 이야기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64페이지에 보시면요. 64페이지 맨 위에서 넷째 줄에 교역은 매우 실용적인 활동으로 보이면서 허구적 근거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 사피엔스에는 또 교역을 하는 동물이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거래하는 동물이 없다고요. 그죠? 원숭이가 바나나하고 사과를 서로 바꾸나? 그건 안 해요. 그것조차 안 해요. 그죠? 교육을, 그러니까, 사피엔스만이 교육을 해. 이것도 바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유발 하라리가 뭐라고 이제 얘기해 놨는데, 요거 가지고도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좀 추가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만 끝나면서 말씀드린 얘기가, 근데 화폐를 믿는다는 게 뭘까 봐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돈. 그러니까 교역, 그 다음에 화폐가 바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화폐를 사용하는 동물 당연히 인간밖에 없고, 우리 사피엔스밖에 없는데요. 그죠? 야, 우리가 화폐를 믿는다. 누구나 돈을 믿는다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과연 돈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쭉부터 해가지고, 사실 돈 속에 우리 사피엔스의 본성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도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죠? 사실은 돈이라는 게 그것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그죠? 돈이라는 거. 원래 돈은 눈에 보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금태환 태환이. 아니, 근데, 때는 눈에 보이지, 아니, 금이 무슨 쓸모가 있어요? 금 자체는 쓸모가 없죠. 유틸리티가. 그렇게 생각.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개 껍데기를 돈으로 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게 쓸모가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과연.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벌써.
그렇잖아요. 화폐 뭐 10,000원짜리에서 뭐라고 써 있어. 거기에 뭔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종이돈 뭐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하고 또 조개랑 금 이거 생각하는 거하고 또 좀 다르나요? 결국 똑같죠, 사실은. 그죠? 근데 사실은 똑같아요. 금도. 아니, 먹을 수 금도. 있는 건 아닌데 상징 예, 예. 어쨌든 그죠? 네, 금을 믿으니까 그런 거지. 네. 그죠? 우리가 금, 이제 물론 설명할 때는 뭐 금에 들어가는 노동량이 얼마고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죠? 에너지가 얼마니까 이제 그게 뭐랑 교환될 수 있다. 그렇게 막 설명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 속에서 사실. 사실 금이란 게 그냥 뭐 눈에 보이지 눈에 보이는 금속 덩어리에 불과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지폐도 그렇고, 조개 껍데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한번 그것도 생각해보면 막 미묘해요. 그것도 아주. 화폐. 예, 오늘은 이 정도 하시겠습니다.